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기업들의 ESG 경영,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한 좀 흥미로운 시각, 이걸 담은 자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SG가 중요하다고는 계속 말하는데 실제 기업들 움직이면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꽤 높죠. 네, 맞아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청소년들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데일리연합 서민정 학생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요. 청소년 액티즌의 ESG 실천과 기업 변화 제안, 이걸 중심으로요. 한국 기업 ESG는 왜 이렇게 좀 더딘 건지, 그리고 액티즌이라고 불리는 이 청소년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그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ESG 딜레마하고 또 이걸 넘어서려는 청소년들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미래 세대의 어떤 창의적인 대안 제시, 이 두 축을 따라가면서 문제의 본질도 보고 또 새로운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ESG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환경이, 사회 S, 지배구조 G, 기업이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 투명한 운영, 이걸 통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ESG 투자나 기업 성과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가 있죠. 특히 그 지배구조, G 부문 점수가 낮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꼽힌답니다.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네, 그 기사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선 환경, 이 부문부터 보면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그리고 세우긴 세웠는데 실행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아, 속도가 문제군요. 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게 산업 부문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선언만 하고 실제 행동은 좀 부족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선언적 목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에서 좀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목표와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거군요. 그럼 사회 S 부문은 어떤가요? 상황이. 사회 S부문 역시 이게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죠. 이 기사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전히요. 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런 고용노동부 발표도 있었죠. 평균의 2배요. 와. 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의 어떤 안전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아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균의 2배라니. 그 격차가 상당하네요. 그럼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는 그 지배구조, G 문제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직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배구조 G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기사에서는 그 총수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갖는 불투명성, 그리고 여러 계열사들이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구조, 이런 것들을 문제로 지적하는데요. 네네. 이런 구조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경영진의 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는 거죠. 아, 그 불투명성 문제군요. 네, 바로 이런 지배구조상의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좀 더 낮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안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 기업 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린워싱 문제까지 언급되던데요. 이것도 심각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린워싱, 그러니까 실제 환경 개선 노력은 부족하면서 홍보만 막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 기업들의 이런 보여주기식 ESG 활동이 오히려 전체 ESG 경영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아,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군요. 네, 겉으로는 ESG를 외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말뿐인 약속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업들이 ESG 중요성은 아는데 실제 변화 만드는 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신뢰까지 잃어가는 모습. 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아주 신선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4월에 결성된 청소년 액티즌 팀. 이게 행동하는 시민, 액션 플러스 시티즌이라는 이름부터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름 좋네요. 액티즌. ESG는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다. 이런 슬로건 아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ESG를 실천하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액티즌 팀의 활동은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요.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봐요. 아,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이요? 네, ESG into action, 그러니까 ESG를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자 이런 목표 아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들을 전개했는데요. 기사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좀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뭔가 기업들의 거창한 계획과는 다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이 측면에서는요. 제로 푸드 웨이스트 챌린지를 기획했어요. 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캠페인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게임 방식을 도입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배출 데이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와, 보고서까지요? 학생들이 직접요? 네. 기업들이 종종 데이터 부족하다, 측정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까지 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점이 특히 놀랍네요. 구호가 아니라 진짜 행동과 분석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럼 사회 S나 지배구조 G 측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사회 S 부분에서는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관계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몽골 학생들하고 온라인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문화 이해하고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도 같이 기획했다고 하고요. 국제 교류까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된 화재 대피 훈련에 학생들 참여율 높이려고 아이디어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종종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구성원 간의 관계나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배구조 쪽은요, 학생들이 하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업 지배 구조를 직접 다루긴 어렵지만 그 핵심 원리 있잖아요. 투명성하고 참여. 이걸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실현하려고 시도했어요. 아,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군요. 네, 학교 축제 패밀리 데이에 대해서 학생이랑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나 문제점을 파악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학교 측에 건의한 겁니다. 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기업들이 그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이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고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 이걸 실천한 셈이죠. 와, 정말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기업들이 예산이니 조직 개편이니 이런 걸 고민할 때 학생들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실천 그리고 핵심 원리의 적용 여기에 주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ESG 실천하려고 할 때 흔히 드는 이유가 비용 부담 크다, 단기 수익성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늘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계획도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데 액티즌 팀은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네요. 꼭 그렇게 거창해야 하냐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액티즌 팀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거창한 프로젝트나 막대한 예산만이 ESG 실천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꾸준함 그리고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비용 부담이 적은 아이디어들 이걸 모아서 ESG 실천 가이드북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와, 가이드북까지 만들었어요. 대단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네, 기업들이 ESG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일을 위해서는 사내에 제로 푸드 웨이스트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서 직원들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오,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사회 S를 위해서는 그냥 빡빡한 교육 자료 나눠주는 대신에 실제 상황에 맞는 정기적인 안전 워크숍을 실시하는 방안. 실질적인 교육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배구조 G 개선을 위해서는 연례 행사처럼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 말고요. 익명성 보장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직원 의견 수렴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들 소규모 실천 방안이 핵심이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의미 있는 삶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대규모 투자 없이도 변화는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고 또 좀 도전적인 제안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현실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인데요. 하지만 뭐랄까 기업 문화나 기존 시스템 속에서 이런 제안들이 그냥 학생들의 좋은 생각 이 정도로만 여겨지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제안이 실제 기업 환경에 뿌리내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우선 기업 내부에서 이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뭐랄까 챔피언, 내 역할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내부 조력자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 이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스몰 석세스 전략이군요. 네, 액티즌 팀도 이 점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면 이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경험이랑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아, 직접 기업들을 만나려고 하는군요. 네, 우리가 겪은 작은 실패들이 모여 오히려 더 단단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 액티즌 팀의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런 지속적인 노력과 소통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소통하려는 자세. 그거 자체가 ESG를 추진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방법 같네요. 맞습니다. 액티즌 팀원 중 한 명인 서민정 학생. 공교롭게도 이 기사를 쓴 학생 기자랑 이름이 같네요. 이 학생이 강조한 말이 이 활동의 의미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 모두 지금부터 실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죠.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 이들의 실천적인 움직임이 단순히 착한 활동 이걸 넘어서 어쩌면 좀 경직되어 있던 기업들의 ESG 담론에 굉장히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을 주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극이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한국 기업 ESG의 현실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청소년 액티즌의 활동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거창한 구호나 막대한 투자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은 액티즌처럼 작지만 꾸준한 실천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액티즌의 활동은 ESG가 더 이상 뭐 특정 부서나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죠. 그렇죠. 서민정 학생의 말처럼 이제 ESG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액티즈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출발해서 기업에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뭐 공공기관이나 지역 커뮤니티 혹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액티즌처럼 작고 꾸준하며 또 공동체 중심적인 접근 방식 이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ESG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런 액티즌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